봅시다. 뭐 이거 우리 이번 시간에 다 배웠던 거야. 이거 뭐 고등학교 때 이거 A 플러스 B 이런 것들 이거 뭐 복소수라는 게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두 개가 따로 있는데 얘기했지만 허수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거는 실제 존재해. 이거 실제로 실제 하는 거고 이거는 없어. 이거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이게 이미지들이야. 가상이라 가상.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가상의 수를 우리가 왜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고등학교 때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이걸 없는 수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 걸까? 라는 거, 그 의문을 가지고 이 수업에 참가를 하라고. 왜 우리는 세상에 있지도 않는 수를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왜 우리가 하는 걸까?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물론 D가 0보다 이거 2차 방정식에 그 근해 공식에 의하면은 D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걸 만들어내게 된 건데 봅시다. 그래서 뭐 복수수 같을 조건 이건 뭐 다 알아.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은 거고 이제 여기 많이 나오는 켤레 복소수. 응? 요 그러니까 허수만 반대로 되는 거. 왜 켤레 복소수가 필요하냐면은 2차 방정식에는 반드시 뭐야? 하나의 근이 만약에 1 플러스 i가 나오면은 반드시 1 마이너스 i가 반드시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름을 그냥 켤레 복소수라고 해서 그게 늘 같이 나오니까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늘 이 방정식에 근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게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게 근데 요게 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 있다고 허수 부분이. 그래서 켤레 복소수라는 게 늘 거의 페어로 따라다닐 때가 많이 있어. 물론 아닐 때도 많이 있지만 2차 방식을 얘기할 때는 같이 따라다닐 때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켈러 복소수라는 거 하고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다 이미 고등학교 때 다 테스트 했을 때니까 뭐 넘어갑시다. 이걸 뭐 하기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개념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2차원 평면상에서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잘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복소수라는 게 결국은 뭐 x라는 게 a 플러스 jb라고 했죠. 이게 따로따로 써요. 이게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게 더하기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게 더하기로 표시돼 있으니까 마치 두 개의 수를 더하는 거랑 다른 얘기야. 이게 우리가 실수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실수에서도 뭐래서 얘1 플러스 1이다. 이건 사실 2라는 수를 하나의 수를 표시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이게 루트 3이 1.7 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사실은 2.7 얼마 수를 하나의 수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그냥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수다 보니까 나타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 기호로 이거 나타내는 것일 뿐이야. 근데 이게 하나의 수야. 다 하나의 수인데 이거는 뭐야? 두 개의 수라고. 두 개의 수. 사실상 이 J라는 것 때문에 이게 두 개의 수라고. 두 개라고. 두 개의 수라고. 두 개의 수를 하나로 나타낸 것일 뿐이야. 그냥. 그럼 이 두 개의 수를 하나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수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걸 평면상에서 두 개의 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뭐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거야. 이거 하나의 이 뭐 수를 나타내는데 이게 뭐 1차원 하나의 수를 나타내려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다 나타낼 수 있거든. 요 하나의 수직선상으로 하나의 수는 이 수직선상에서 아무거나 하나 나타낼 수 있잖아요. 뭐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플러스면 이쪽이고 뭐 마이너스면 뭐 왼쪽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두 개의 수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두 개의 수 이렇게 나타내면은 뭐 이게 x고 y고 이렇게 뭐 x, y 뭐 이렇게 x, y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a, b 뭐 이렇게 해서 x, y라니까 이게 또 헷갈리네. 이 x하고 y하고 헷갈리니까 a, b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거는 하나의 점이지만은 여기서 점하고 여기 점은 하나의 수고 수이고 둘 다 점이야. 둘 다 점인데 이게 우리가 어디에 나타내냐에 따라서 하나는 위에 거는 하나의 수를 나타낸 거, 요거는 두 개의 수, 똑같은 점인데 두 개의 수를 나타낸 거야.
수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이걸 좀 약간 구분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게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거 2차원 평면이라고 좌표 평면이라고 해요. 좌표 평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자과를 하다 보면 이 평면상에 2차원 평면상에서 그리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텐데 이걸 구분해야 돼.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쓰여. 이 평면을 두 가지 의미로 써요. 그걸 두 개를 구분해야 돼. 똑같이 이 그림이 2차원 평면상에 그림이 그려졌다고 해서 이게 같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미라고. 두 개의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보면 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이게 평면상에서 이렇게 XY축에서 점을 찍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거는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뭐 2차원 평면이니까 초등학교 배운지 모르겠네. 하여튼 중학교 이상은 다 나왔을 테니까 이게 A, B라는 거.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점을 찍었다. 이런 거. 이 첫 번째 의미로 어떤 점 하나를 A, B라는 거. 이거는 결국 두 개의 수를 하나에 이 A, B라는 거. 이거 X는 A고 Y는 B라는 거.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X는 A고 Y는 B라는 거. 어떤 점을 나타내는 거야. 점. 이거는 다 알고 있지. 뭐 이거 다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제 함수에서 나오는데 함수에서 x축이 있고 이게 y를 fx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 이렇게 나타낼 때가 있어. 물론 사실은 의미는 사실 이것도 뭐 점이라고 각각의 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게 2번으로 나타내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게 함수로 나타낸 거. 함수로 어떤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 하나는 하나의 점을 나타내서 두 개의 수를 나타낼 때가 있고 그러니까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a라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냥 따로따로 두 수를 나타내는 거야.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고 두 번째 의미는 이거 함수의 의미인데 함수의 의미인데 뭐냐 하면은 x가 변할 때 이거는 x하고 y하고 관계가 있어. 이거는 왜 뭐야 이게 잠깐만 이걸 틀어놔서 그런가 보다. 이건 뭐야? 배색 이건 뭐 안 되나? 두 번째 의미는 함수 여러분들이 잘 배웠던 함수잖아. 함수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함수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x가 변할 때 이게 인풋의 의미야. 인풋이잖아. 인풋. 사실 f라는 게 있으면 인풋이 x라는 게 들어가서 펑션이 나와서 이거 나오는 아웃풋을 fx라고 하잖아 우리가. 펑션. 이게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요렇게 되는데 어떤 펑션을 통과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되면 이제 이게 타임에 따라서 펑션이 타임에 따라 변하는 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럴 거거든. 어떤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는데 요 관계를 나타내는 이 x하고 y의 관계, 인풋이 변할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요 관계를 나타내는 거. 여러분들이 주로 함수라고 배웠던 거. 그러니까 2차원 평면상에서 뭔가 나타낸다 하면은 주로 보통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요런 거예요. 요 두 번째 의미를 주로 많이 다루는 거. 어떤 그림을 본다. 여러분들이 뭐 V는 IR이다. V는 IR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I가 있고 커런트가 있고 볼테이지가 있으면 전압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이 기울기가 R이잖아. R. 이 기울기가 I하고 V하고가 리니어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레지스터라고 그런다고. 저항이라고 그런다고. I하고 V의 관계가 이게 리니어 관계 있잖아요. 이 1차 함수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레지스터라고 그런다. 이 저항이라고 그런다고. 저항. 그러니까 요 관계를 말하는 거야. 이 전류랑 전압과의 관계가 지금 이렇게 1차 함수 관계에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해요. 이런 거. 물론 뭐 다른 뭐 2차 함수 관계에 있고 뭐 그런 거는 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안 해.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 그래서 요런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이 XY축, 이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의미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 의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X가 여러분들 그래프를 해석할 때 X축이 뭐냐? X가 변할 때 인풋이 변할 때 Y가 변한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로 보통 요거를 어떻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요거를
요게 워낙 중요해서 이게 뭐 사실 이건 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나올 테니까 내가 별 5개 쳐놔서 이 x축이 사실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x축이 이게 인풋이라고 하지만은 또 다르게 또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거를 이게 y축이 이렇게 나오잖아. 있으면은 x축은 주로 그 y축은 우리 간단해요. y축은 뭐냐?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이야. 대상으로 내가 뭔가를 보고 싶은 뭔가 있잖아. y값 나타나는 거 우리가 주로 보고 싶은 대상을 y값으로 한다고. x축은 뭐냐면은 주로 우리의 관점이야. 관점. 이 관점에서 x라는 관점에서 y라는 걸 보고 있다고 우리가. x라는 관점에서 y라는 걸 보고 있다. 이게 뭐 똑같은 뭐 그긴 한데 여러분들이 주로 전작과나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물리에서 나왔던 그 대부분의 그래프가 x축이 뭐로 돼 있었던 것 같아. 뭐로 돼 있었어? 뭐로 돼 있었어? 이거 물어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따로 내가 가져와야 되겠구나. 이 기운찬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웠던 x축이 뭐로 돼 있어? 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회로이론 시간에 여러분 회로이론 배우잖아. x축이 뭐로 돼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시간이지. 우리한테는 주로 보는 관점이 타임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봐. 우리는 타임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다 보고 있다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대부분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본다고. 전작과에서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이 뭐가 있어? 우리 뭘 보는 거야? 전작과에서. 김경민, 뭘 보는 거야? 뭐 회로이론이나 이런 데서 우리 뭘 봐? 보는 게 뭘 보는 거야? 주로 Y로 보는 게. 뭐라고? 아니, 안 들려서 그래. 그렇지. 전류를 보고 이게 타임에 따라서 흐르는 거. 그다음에 볼트를 보고 전압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파워를 보고 에너지를 보고 이런 것들 주로 이 네 가지를 주로 많이 본다고. 우리 전작과에서. X라는 관점에서 이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 제일 먼저 그걸 봐야 돼. 그냥 그림이 나와 있구나, 뭐 그림이 예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X축이 도대체 뭐냐, 어떤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느냐를 제일 봐야 돼. 그 관점.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똑같잖아. 내가 인간을 한 사람을 내가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반드시 뭐 평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인간성이 되게 좋구나. 우리 어떤 관점으로 기억을 한다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어디 면접을 보러 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평가 요소가 다 있어. 어떤 관점에서 이 사람을 보라는 게 딱딱 나와 있다고. 학점이 어느 정도 됐느냐, 영어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다음 뭐 이게 뭐 얼마나 포트폴리오를 해봤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딱딱 보게 그 포인트가 딱딱 있다고. 그 관점에서 세상을 어디에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이 관점, X축에서. 근데 이게 보고 싶은 대상은 우리 전작과에서는 거의 한 요 네 가지 정도밖에 없어. 볼트나 그러니까 전류나 전압이나 파워나 에너지나 요 네 가지 정도 관점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은 그렇게 된다. X축으로 여러분들 2학기 때 가면은 요 관점이 타임 말고 또 하나가 딱 더 나와. 딱 하나. 우리는 거의 X축으로 타임이 거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 되고 한 나머지 10에서 한 20% 정도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 응? 다른 관점. 우리가 뭔가를 살피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본다고 합니다. 칠판 지우개를 보는데 이 칠판 지우개라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앞면에서도 봐야 되고 뒷면에서 보면 부족하잖아. 관점을 여기서만 보고 이거 그래 이건 지우개네 하고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걸 돌려서 다른 쪽에서 보면은 이 사물에 대해서 지우개라는 사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게 돼. 그런데 그 관점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실제로 관점을 다른 거 타임 말고 다른 거를 사람들이 막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 찾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를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거야. 그 관점이 주파수라는 관점이 있어. 주파수. 이걸 이제 이 관점을 타임 말고 프리퀀시라는 관점이 있을 텐데 요거를 이제 이게 이제 2학기 때 배울 텐데 응용 수학에서 이걸 배워. 지용 시스템에서 주파수라는 관점이 있는데 타임 아니면 주파수로 우리는 전자과에서는 거의 X축은 거의 고정돼 있어요. X축 자체가 우리가 보는 관점, X축이 관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의 뭐 관계로 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뭐 이걸 i라고 보면 이거는 i는 사실 관점은 아니거든. i 대 이제 이 비율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는 그러면 당신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는 타임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이거 비율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x축이 i고 이거 뭐야? 쏘리. 이거 올려놨더니 이거 뭐야 이거? 나도 이게 참 뭐야 이거? 이거 봐야 돼. 미안해. 자꾸 나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야, 아까 여기서 아까 얘기할 때는 당신이 얘기할 때는 여기 뭐 타임이라는 관점을 보고 이거 뭐 커런트 뭐 이런 거 I나 V나 파워나 에너지나 이런 걸로 본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까 네가 당신이 그린 거는 이 X축이 I고 이거는 V인데 이거 타임도 아닌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그 관계를 보는 거야. 그냥 I하고 V하고 간단하게. 뭐 이것도 뭐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별 큰 의미는 없어. 많이 보지도 않아 사실. 이런 것들은 뭐 별로 안 하고. 하여튼 요 그래프를 볼 때 요 틀을 딱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리고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 뭐 어디 나와서 뭐 발표를 해야 된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 그래프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러면은 늘 제일 먼저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앉아 있는 사람한테 발표를 할 때 있잖아. 제일 먼저 X축이 뭐다, Y축이 뭘 의미한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그만큼 중요하다고. X축 어떤 관점에서 보고 뭘 내가 보고 싶어하는 대상인지를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사실은. 발표 시켜놓으면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자꾸 뭔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나. 무슨 용어는 또 누구야? 그래서 요런 관점인데 이게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2차원 평면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가 이 평면 이런 것들을 이 좌표 평면계를 이걸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거든요. 코디네이터. 이 좌표계를 이렇게 하거든. 좌표계를 이 좌표계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뭐 처음 이걸 만든 사람 이 대단한 좌표계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할 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엄청나냐면 그전에는 이 좌표계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전에는 이 방정식을 풀 때 그냥 수식으로 풀어야 됐어. 이거 연습장에 이제 수식으로 풀어야 됐어. 수식으로. 이걸 우리 주로 방정식 푸는 걸 대수라고 그러거든. 대수. 수식으로 푸는 거 이런 것들 대수는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기하학이라고 지오메트리 기하학이라고 여기 평행선 삼각형 뭐 동그라미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 좌표계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대수하고 기하하고 합쳐져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 원을 그리면 원을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했던 게 사실 이 좌표계가 발명되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수라는 게 이게 나오거든. 뭐 여기서 뭐 접하는 게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게 좌표계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이 좌표계 때문에 우리가 뭐 달나라로 뭐 달로 아폴로 11호를 쏘고 할 수 있는 게 다 이것 때문이야. 이게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앉아서 계산해가지고 어디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지구고 예를 들어서 지구고 뭐 이게 달이 여기 있다. 달 가려면은 이게 로켓이 가려면 이게 바로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처음에 이게 출발해서 이렇게 빙 돌다가 이게 몇 바퀴 돌다가 이렇게 해서 간다고. 이렇게 해서 갔다 이렇게 막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이 좌표계가 없이 좌표가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만약에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t가 0일 때는 이 지점에 있어야 되고 t가 1일 때는 여기 있어야 되고 t가 뭐 10초일 때는 여기 있어야 되고 t가 20초일 때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 좌표계가 딱딱 찍히잖아. 그럼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가려고 할 수가 있다고 좌표계는. 그런데 이게 좌표계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도대체 그 달하고 그 달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찾아가기 힘들어. 굉장히 거리도 뭐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엄청나게 멀어. 뭐 아무나 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좌표계에 도입되면서 내가 어디를 정확하게 어디 위치를 딱딱 가야 되는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디 위치로 딱딱 가야 되는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다고. 좌표계가 도입되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이게 뭐 하여튼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내가 그렇게 수학을 괴로워했구나. 이게 누가 만드냐면 이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데카르트 혹시 알아? 철학할 때 좀 나와. 이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얘기했던 프랑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하여튼 뭐 밤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파리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걸 보고 저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이게 좀 대단한 건데 아니 이게 뭐가 있다가 이 지점에 있다가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다.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동쪽이고 이게 동쪽 맞지? 이게 북쪽이고 이러면은 뭐 어떤 지점이 이게 좌표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표현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다. 이 지점, 이 첫 번째 지점에서 2번 지점을 옮겼다. 이거를 우리가 뭘 표현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거 1번 지점이 이쪽이 이제 우리가 뭐 이쪽이 동쪽이다라고 하고 이게 북쪽이다 이쪽이 북쪽이다 하면은 아마 뭐 그냥 대략적으로 뭐 그냥 한 북동쪽 쪽으로 움직였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정확하게 이게 표현하기가 불가능해. 아니 그걸 북동쪽으로 옮기면 이것만 있나?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그럼 도대체 어디로 옮겼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런데 이게 좌표계가 도입되면서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끄면은 이게 뭐 이게 뭐 단위가 있다면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2로 옮겼다라는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 구분할 수가 있거든. 이게 이 2번으로 옮겼는지 3번으로 옮겼는지 4번으로 옮겼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수학이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 달라진다. 이런 거를 이게 데카르트가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을 뭐 아마 그 뭐냐 전자기학 하면서 아마 이런 거 배울 텐데 좌표계에 대해서 이게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이걸 뭐 직교 좌표계라고 하기도 하고 렉탱귤러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코디네이터 뭐 직교 좌표계라고 직교 좌표계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이거 데카르트가 만들었다고. 나도 불어를 잘 못하지만 대가 이게 거의 뭐 정관사처럼 뭐 더 이런 의미인가 뭐. 그래서 이걸 칼테지안 코디네이터라고. 이건 쉽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았으니까 이걸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3,2 같으면 이렇게 3,2 이렇게 점을 x축으로 얼만큼 하고 y축으로 얼만큼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지. 근데 반드시 뭐 그렇게 꼭 표시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나? 원점으로부터 거리 요 거리 3,2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원점부터 거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9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루트 13이 되겠네. 13. 원점으로부터 거리랑 그 다음에 이 x축으로부터 얼만큼 세타만큼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나타내도 되잖아. 물론 이게 훨씬 직관적이야. 이게 직관적이고 이게 훨씬 쉬워. 우리한테는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직관. 이거 쉽지만은 이게 쉽다고. 이게 좀 약간 어렵지. 이게 뭐 원점부터 거리랑 그다음 세타로 이렇게 나타내야 되니까 어려워. 그런데 이게 좀 편할 때가 있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폴라 코디네이터라고. 폴라 극좌표계라고. 극좌표계. 폴라. 이런 건 주로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이게 주로 어떨 때 쓰면 좋으냐 하면은 요 원점부터 거리가 이게 고정돼 있을 때 원을 그릴 때 굉장히 좋아. 세타만 변하면 되잖아. 원점부터 거리는 똑같으니까 원을 그려야 될 때 그렇게 좋다고. 이런 거 전자기학에서 안 배우나 이거 배울 텐데. 그래서 이런 거 해서 뭐 적분하고 뭐 하는 거 뭐 3차 적분 이거 이제 이거를 이거 3차원으로 이제 확대되면은 이렇게 되게 이 폴라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되겠죠. x, y, z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x, y, z 이렇게 해서 그 좌표계 자체를 x, y, z 이렇게 나타내고 뭐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데 뭐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터로 해서 이렇게 이게 x, y 축은 뭐 그대로 가면서 이거 전자기에서 안 배워. 배우지. 그걸 확대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x, y 축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x, y는 그대로 점으로 두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x, y를 요 폴라 코디네이터로 하는 거야. 이걸 폴라 코디네이터. 그래서 이 원점부터 거리를 r이라고 그러거든. 이걸 r이라고 이걸 세타 요걸 나타내거든. x, y를 r 뭐 세타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z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야. 이걸 이제 실린더처럼 생긴 거. 요거는 이제 주로 뭔가 원통형으로 돼 있는 걸 해석할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원통형으로 해석할 때. 그래서 뭐 주로 전류가 뭔가를 흐른다든지 뭐 전설탕에 통이 쫙 있고 그러잖아. 그럼 그 주위에 뭔가 생기거든. 그런 걸 해석할 때 이제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요 3차원을 하는 데는 요거 말고 아예 처음부터 이게 x, y, z에서 이게 이 구가 동그란 거 구 있잖아. 공 같은 거 이게 스피어라고 그러거든. 스페리컬 코디네이터라고 그러거든. 이런 것들. 그럼 요거는 전체적으로 원점부터 거리랑 여기서 이 R하고 좀 약간 달라. 이 R은 X하고 Y에서 XY 축에서 이게 XY 축인데 XY 축에서 이 공을 그리고 여기서 공 그린 것처럼 원을 그리고 원을 그리고 이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요 좌표를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말하는 이 R이 이제 이게 루트 이 자체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r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페이컬 코디네이터 r이고 여기 이제 또 이 x축으로부터 얼만큼 이거 만약에 이 위에서 이 프로젝션 했을 때 여기 세타고 뭐 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런 것들은 왜 쓰느냐? 우리 수업 시간에 안 할 거야. 내가 그냥 이걸 나온 김에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 코디네이터를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좀 이게 지금 뭐 전자수학에서 하고 있는 거랑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전자기학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똑같은 거야. 다 수학적으로 보면 스피리컬 코디네이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일렉트리컬 차지 이게 E가 있으면은 이게 전자량이 이렇게 쭉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점에 포인트로 뭔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뭔가 영향력이 끼쳐갈 때 이 사방으로 다 그런 거 나타낼 때 이제 이런 게 좋은 건데 뭐 우리는 별 필요 없어. 요거는 내가 별 필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요거는 우리 관계 없고 여러분들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요거야.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내가 아까 이 2차원 평면상에서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 두 가지로 점을 찍는 데 쓰는 거랑 아니면은 x하고 y의 관계를 이용하는데 나타낼 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 나타낸 거는 이 a하고 b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x가 a라고 해서 y가 b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냥 두 개의 점을 그냥 찍은 거야. 그냥 두 개의 수를 그냥 하나를 찍은 거라고.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함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는 x가 뭐일 때 y 값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관계가 있는 거지. 여기서는 이 함수라는 건 이렇게 이 x일 때는 이렇게 관계 이렇게 된다. 2일 때는 x일 때는 이렇게 관계가 된다.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관계고 함수는 관계이고 이거는 의미 없는 두 개의 수야 그냥. 의미 없는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관계 없는 두 개의 수야. 두 개의 수라고. 두 개의 수를 나타낸 거야. 근데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로는 요 첫 번째 의미는 사실은 거의 처음으로 좌표계를 도입할 때만 여러분들이 좀 약간 배웠고 그 뒤로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어.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는 정도만 하고 넘어왔었고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 요 두 번째 관계 이게 x하고 어떤 뭔가 그래프가 나타났다는 건 x가 뭐일 때 y가 뭐다. 인풋이 뭐일 때 y가 뭐다. x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보고 싶은 대상이 뭐다라는 거.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네. 주로 요거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복소수가 나타나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을 때 요걸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소수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x라는 게 a 플러스 jb라고 얘기해요. 아까 내가 두 개의 수라고 했어요. 두 개의 수를 우리가 뭔가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 보니까 두 개의 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잖아. 조금 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 좌표계에서 이거 점 찍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거를
그냥 가져오는 거라고 그냥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이 직교 좌표계에서 카르테시안 이 데카르트가 만들었다는 그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터에서 이 두 개의 성 이게 A, B가 돼 있으면 A, B가 있으면 이렇게 A, B라고 점을 찍는다고 점을 A X가 A라는 거하고 전혀 관계 없어. 근데 아까는 내가 이걸 그냥 X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Y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X하고 Y가 아니야 이게. X는 뭐야 이게? X는 뭐야 이게? X는 뭐? X는 A. 점 A 이거 나타낸 게 어떤 뭘 나타낸다? 어떤 수를 나타낸다고? 실수를 나타낸다. 실수. 요 B라는 걸 나타낸 게 뭐야 이거? 허수라는 걸 나타내죠. 허수. 이거 X축이 이게 실수축이고 Y축이 허수축이야. 허수축. 축 자체가 축만 따를 뿐이지 사실 뭐 그냥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는 거랑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같은 얘기. 이게 주로 이제 나타날 때 실수라고 적지 않고 주로 리얼 RE라고 주로 많이 적고 허수는 이미지너리 IM 이렇게 많이 적거든. IM.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이미지너리. 요거를 이제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요 좌표까지는 요 배워나 고등학교 때 좌표 배워 좌표가 점 찍는 거까지는 배우지 안 배워? 점 찍는 거 뭐 이건 뭐 그냥 금방 하는 거니까 뭐 배웠든 안 배웠든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A, B라고 하는 거 요걸 실수하고 허수하고 요렇게만 배우면은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쉬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렇게 바꿀 거라고. 이게 앞으로는 요렇게 바꿀 거라고. A, B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 원점으로 거리하고 A, 똑같은 A, B야. X축도 실수 리얼축이고 이게 이미지너리 축이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A, B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요 거리 원점으로 거리랑 R 하고 이 세타하고 요렇게 표시를 할 거라고. 요렇게 R하고 세타하고 이 거리를 말하는 거야. R 하고 요 세타하고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내면 어떤 점이 유리하다고? R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세타를 변화하면 어떻게 된다고? 원을 나타낼 수 있잖아. 원을 나타낼 수 있잖아. 원 운동을 표현하기 이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복소수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여기에 있다고. 이걸 왜 이렇게 복소수를 쓰느냐? 이렇게 딱 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게 R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타를 변화시키면은 세타가 0도부터 360도 돌아가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이게 한 바퀴 빙 도는 거지. 이렇게 빙 돌겠지. 아 이거는 원을 나타내기에 굉장히 좋구나. 원운동을 나타내기 좋구나. 그래서 쓰는 거야.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를 왜 쓰느냐? 누가 물어보면은 복소수 있지도 않은데 왜 쓰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 원운동 표시하려고 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운동. 내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러면은 아니 우리 내가 제일 예전에 아니 원 뭐 이게 나와 있나 이거? 앞에 뒤에 나와 있을 테니까 보시죠. 아니 내가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뭐 옛날에 내가 원 배웠는데 원의 방식 배웠잖아. 원의 방식 뭐야 이거? 원의 방식 이거 다 가져와야 되겠다. 민승원 원의 방식 뭐야? 고등학교 배웠던 원의 방식. X축이고 X축 Y축에서 어떻게 표시가 돼?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원의 방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 원의 방식 배웠잖아. 배웠는데 아니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지 뭐하다고 다시 또 이걸 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게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고정돼 있는 원이야. 고정돼.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게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변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 표현할 수가 없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은 이 반지름이 R이면은 이게 이 R이라고 하면은 고정돼 있는 원을 나타낼 수 있어. 원을 나타낼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원한다. 우리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왜냐하면 모터도 돌아가고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 이게 모터도 돌아가고 뭐 전기 뭐로 돌아가는 뭐 발전기도 돌아가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걸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된다고.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이게 표현이 안 된다고. 고정돼 있는 원은 표현이 되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원은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원을 원한다고. 그걸 표현하려고 복소수라는 걸 쓰게 된다고. 일단 알고 그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나중에 봅시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이 원운동을 표시한다. 이걸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일단 이거 내가 참 이거 따로 프린트를 해 와야 되겠다 이거. 야 나도 이게 자꾸 왔다 갔다가 안 되네. 나도 사실 여기 앞에 적으면서 하거든. 내가 수업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 적어야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건 왜 여기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는데. 서서 적으니까 내가 안 그래도 글씨 잘 못 쓰는데 좀 약간 좀 내가 봐도 좀 너무 좀 그러네. 내가 좀 미안해. 좀 글씨가 내가 서 쓰다 보니까 빨리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다 앉아 쓰면은 좀 건드리는 게 좀 덜한데 좀 약간 내가 생각해도 좀 미안해. 좀 이해를 좀 해주고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결국 이 등속 원운동 이걸 원하는 게 결국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걸 일단 알고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뭐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떤 뭐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부터 봐야 된다고? 관점을 앞으로 계속 그거부터 봐야 돼. 뭐냐? X축과 Y축이 뭔지 제일 먼저 봐야 돼. 모양을 보지 마. 모양은 그 다음이라고.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주로 X축은 관점이나 뭐 인풋을 말하는 거야. Y축은 아웃풋이나 아니면은 그 대상을 말하는 건데 이 실수어수는 그렇지 않아. 실수어수는 그냥 따로따로야. 따로 굽합이야. 두 개가. 관계가 아무것도 없다고 두 개가. 관계 없어 이거. 이게 지금 뭐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따로따로야. 따로 따로 되는 거라고. 서로 관계가 없다고. 나타내는데 여기 잘 봐봐. 이게 이 Z라는 이걸 나타내는데 이게 사실 리얼 축은 X고 이미지 축은 Y잖아. 그러니까 이게 Z라는 게 X 플러스 JY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IY라고 해야 되고 뭐 똑같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Z의 절대값 이게 절대값의 정의가 절대값이 뭐예요? 절대값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절대값 정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1의 절대값, 뭐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게 다 뭐예요? 1이잖아, 1. 절대값이라는 게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절대값은 뭐야? 원점으로부터 거리야. 절대값은 뭐의 절대값, x의 절대값이 다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생각해. 요거는 좀 기억해놔. 이거는 수학에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써. 그러니까 x 절대값이 뭐 나왔다라는 건 원점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점부터 거리. 이게 그냥 이게 뭐 음수면은 뭐 뒤집어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는 무리적 의미하는 거는 원점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사실 실수일 때는 다 알고 있는데 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복소수일 때는 약간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 왜냐하면 이게 두 개의 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뭐 x, y 이렇게 되니까 x, y라고 적어도 되고 x 플러스 jy라고 적어도 되고 x 플러스 iy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또 x 플러스 yi라고 적어도 되고 뭐 다 똑같아. 이게 같은 거야. 이게 물론 x축이 리얼축이고 y축이 이미지 축이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안 적고 주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본질 자체가 x, y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치가 뭐라고? 복소수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원운동을 나타내려고 그러거든. 원운동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x, y라고 나타내면 안 돼요. 어떻게? x, y지만 이게 원점부터 거리 r하고 이게 세타 요 x축으로부터 얼만큼 돌아갔냐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x축으로부터 얼만큼 돌아갔냐. 요 세타를 나타내서 우리가 이제 세타가 시간에 따라 이제 변하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원운동이 된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복소수를 나타내면 거의 편하거든.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뭐 x, y라고 적어도 되고 뭐 이게 x 플러스 뭐 yi라고 적어도 되고 뭐 다 똑같아. 이거 뭐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어. 뭐 더하기 빼기는 예를 들어서 x, y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x, y라고 적는 거하고 이거 왜 그러면 왜 x, y라고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뭐 x 플러스 i라고 적는 이유가 뭐냐? x 플러스 y 아니 x, y라고 x, y라고 적어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이거 안 하고 x 플러스 iy 사실 좀 더 복잡한 거 같잖아. 뭐 i라는 거 내가 알지도 못하고 x, y는 뭐 어릴 때부터 내가 계속 배운 건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쓰느냐? 이게 이제 이게 두 개의 점을 표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점이 x1, y1이고 두 개의 점이 두 번째 점이 이렇게 두 개의 점이 두 개 있잖아 지금 x1, y1하고 x2, y2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을 때랑 이렇게 x1 플러스 iy랑 y1, y1 1 아니면 x2 플러스 y2 뭐 j라고 합시다. 주로 j라고 많이 하는데 이 두 개 똑같이 i라고 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같은 건데 왜 하필 우리는 이걸 하지 않고 이 앞에 거 요걸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썼냐? 왜 이걸 왜 이렇게 썼냐? 이 두 개를 더할 때는 똑같아. 더하기 x1 더하기 아니 이 두 개의 점을 더한다. 더하기 하나 빼기는 전혀 상관이 없어. 둘 다 똑같아. x1, y1에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x2, y2 이걸 더한다. 더하기 빼기를 하면은 그리고 x1 플러스 마이너스 x2에다가 y1 플러스 마이너스 y2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두 개 똑같아.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x1 플러스 j2의 y1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x2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x2 플러스지 j2의 y2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x1 플러스 마이너스 x2 플러스 마이너스 j2의 플러스 j의 이게 y1 플러스 마이너스 y2 이게 똑같거든. 이 더하기 빼기에서는 두 개 다 똑같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곱하기를 이걸 나타낼 수가 없어. 이 잘 생각해봐. x1 곱하기 이게 x1, y1 곱하기 x2, y2 이 뭘 곱하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곱하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새로 정리를 해야 된다. 새로 정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곱하기는 할 수가 없잖아. 더하기 빼기는 할 수 있는데 각각 자기들끼리 곱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x 플러스 x1 곱하기 j2의 y1 이거 뭐 고등학교 배웠잖아. x 플러스 j2의 y2 이 배웠잖아 이거. 더하기 하는 거. 곱하기 하는 거 어떻게 해? 이거 이 실수끼리 곱하고 또 이것도 곱하고 이것도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다 해서 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이게 j라는 걸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렇게 정리하려고 뭐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은 뭐 알고 뭐 그래서 뭐 뺄셈 뭐 나눗셈은 사실 거의 안 하는데 뭐 나누기도 할 수는 있어. 그래서 이게 뭐 나누기도 할 수 있잖아. 고등학교 때 다 이미 배웠어 나누기 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도 다 지금 나오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XY축은 X축은 뭐라고 지금 우리가 복소수를 하기 때문에 X축은 무조건 리얼이고 Y축은 무조건 뭐라고 이미지는 이렇게 돼 있어. X축, Y축이. 요 코디네이터에서 우리가 지금 요 현상에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뭐 저는 뭐 이미 다 고등학교 다 했던 것들이니까 뭐 Z1하고 Z2 더하기를 하는 거 이 다 복소수야 복소수. Z1도 복소수고 Z2도 복소수인 거. 그때 더하기 하는 걸 뭐 거꾸로 더해도 된다는 거, 곱하기 하는 것도 뭐 거꾸로 곱해도 된다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합법칙도 뭐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넘어갑시다. 서로 같다. 뭐 이거는 복소수가 서로 같다. 같다라는 거 뭐 실수 부분하고 실수 부분도 같고 어떻게 허수 부분도 같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또 이 얘기하면 좀 처음 나오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더하기, 덧셈이나 뺄셈, 그다음에 곱셈이나 나눗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고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걸 한번 쭉 드라이브 해봐 이거. 뭐 물론 뒤에도 문제 나오겠지만은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뭐 이게 너무 사실 더하기 빼기는 너무 간단해서 뭐 그렇지만은 요거는 한번 좀 해보세요. 본인이 나올 때마다 그 내가 그 혹시 유튜브 자료 올렸는데 그거 한번 봤나?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뭐 또 올렸는데 좀 봐봐 좀. 내가 그 자료 만든다고 내가 이제 주말하고 내가 왠지 죽은 줄 알았어 내가. 지난주하고 한번 꼭 보세요. 하는데 공부를 할 때 내가 뭐 내가 사실 3학년들은 다 지금 내가
내 과목에 지금 다 뭐 면담을 다 개인 1대1로 면담을 하고 있는데 뭐 2학년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게 되면 뭐 얘기를 하겠지만은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제일 그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물론 생각도 있어야 되지 당연히. 그런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수업 시간에 들어올 때마다 박수상 하는 거 내가 잘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이야. 내가 볼 때. 잘 적어서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서 이걸 다 외우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의미가 없어. 그럼 뭐 적힌 좀 적어야 되겠지. 뭐 내가 참 공부할 좀 적어야 되겠지. 저 사람 도대체 하지만 시험 동안 계속 떠들고 있잖아. 나와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들이 있다고. 포인트들. 그거를 좀 캐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과목뿐만이 아니야. 모든 수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한번 저 사람 무슨 수업 시간에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그걸 한번 요약을 스스로가 한번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고. 뭐 공부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만나서 뭔가를 한다, 얘기를 한다든지 할때 지시를 내렸는데 뭐 얘기를 하자고 뭘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안 됐어요. 세상하면 아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끼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만나서 이거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 얘기하는 거,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다 달라요. 자꾸 요런 것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요거 한번 수식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자꾸 미루지 말고 그날 그냥 한번 쭉 외울 것까지는 외우는 데는 좀 사실 시간이 걸리거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한번 자기가 디라이브 해보라고. 이런 거 뭐 곱셈 이런 거 다 뭐 너무 쉬운 거야 사실은. 근데 잠깐 시간 내서 곱셈이나 나눗셈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풀어지는 문제는 처음에는 잘 못 풀겠으면 그걸 뭐 내가 하는 걸 좀 보고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웬만하면은 백지에 풀어봐. 백지에 아무것도 힌트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풀어봐야 돼.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라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안 그러면은 이게 똑같아. 이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켤레 복소수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이게 복소수가 이 주로 이제 2차 방식에서 주로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서 이 뒤쪽 부분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쪽이 0보다 작은 부분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것 때문에 켤레 복소수가 주로 좀 많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 허수 부분만 이제 다른 거 이건 뭐 다 알 거야. 이거 허수 부분 다른 거 이거 고등학교 때 이미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하고 켤레 복소수하고 더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거 뭐 무슨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z라는 게 결국 x 플러스 yi니까 이거 x 플러스 뭐 iy x 되면 그럼 z 바는 x 마이너스 iy 이렇게 될거 아니고 두 개 더하면 당연히 리얼 파트에 이게 리얼 파트의 2배 이렇게 되겠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해보면 알아. 뭐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거 절대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빼기 해주면은 이게 이제 허수만 살아남는 거지. 허수만. 허수 파트만 이게 2배가 되는 거고. 그다음 z하고 z 바하고 곱하면은 이게 이제 특징적으로 이게 r 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원점부터 거리 이게 r 제곱. r 제곱. 이거는 좀 많이 쓰여 앞으로. 이거 z하고 z 바 이게 앞으로 좀 쓰여. 이게 우리 r 제곱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 원점부터 거리를 구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r 제곱이 z하고 z 바로 주로 많이 표시해요. z 바 z하고 이게 z하고 z 바 켈리 복소수 두 개를 곱하면 이거 나와 있잖아. 이게 x 곱하기 iy하고 x 마이너스 iy니까 x 제곱은 나오잖아. 이게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하면은 x 마이너스 iy고 요렇게 곱하면 또 x 플러스 iy 이렇게 돼요. 그 두 개가 없어진다. 허수 부분이 없어져. 그래서 요렇게 이게 이렇게 되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x, y에서는 원점부터 거리를 말하는 거죠. x 제곱. 물론 뭐 거리를 하면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r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r의 제곱.
요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밑에 거는 뭐 이게 중요한 거는 요게 제일 중요하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니까. 밑에 거는 뭐 그냥 디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본인이. 그다음 이거는 뭐 이게 아까 리얼 파트가 어떻게 된다고 x가 아까 좀 전에 얘기 나왔잖아. 리얼 파트가 켈레 복소수끼리 더해야 된다 했잖아. 더해야지 리얼 파트가 나온다고. 리얼 파트가. 그런데 아까 어떻게 됐다고? 이게 2분의 1로 나눠져야 돼. 2분의 1.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안 돼.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리얼 파트가 리얼 파트 이걸 매번 해보라고. z하고 z 바니까 z가 x 플러스 iy라고 했으니까 이게 x 마이너스 iy가 되려면 리얼 파트가 되려면 이게 두 개 리얼 파트만 남아 있으려면은 이미지너리가 없어지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더 해야 되겠네 당연히. 더 해야 되겠네. 그럼 없어질 거 아니야. 이거 i 파트가 없어질 거 아니야. 허수 부분이. 근데 이게 남아 있는 게 뭐야? 리얼 파트가 이게 x 하나, x가 두 개가 남아 있네. 2x가 남아 있네. 근데 리얼 x만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2분의 1 붙여야 되겠죠. 몇 번 해보면은 자연적으로 이게 습득이 되는데 뭐 이걸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한 번씩 해보라고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이걸 해봐야 돼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z하고 z바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진짜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이걸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안현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부분. 이미지너리를 하려면 z하고 z바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빼기를 해줘야지. 일단 빼기를 해주면은 이게 x 플러스 iy에서 이게 x 마이너스 iy 되니까 빼주면은 리얼 파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될 거야. 그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 앞에 앞에 요 네모에는 어떻게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2로 나눠줘야지. 이분이 잘했어. 요거는 이걸 뭐 외울 정도로 뭐 나중에 되면은 뭐 나처럼 많이 복수를 쓰게 되면은 뭐 이걸 뭐 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뭐 이걸 외울까지는 없고 요걸 보고는 요렇게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만 뭐 알면 돼. 그다음 이거는 뭐 켈레 복소수가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성질을 하는 건데 뭐 더하기 해서 켈레 해서 더하기 하나 뭐 이거 사실 당연한 얘기지. 해보면 당연한 얘기. 첫 번째 거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당연한 거는 왜 Z1이 나오면 X1 플러스 I의 Y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 더하기 X2 플러스 I의 Y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의 바를 구하라. 이거 일단 구하면은 X1 더하기 X2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I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바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를 구하면은 여기에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될게요.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거의 바, Z1의 바는 어떻게 되는 거야? X1 마이너스 I의 Y1. 이거는 X2 마이너스 I의 Y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두개 똑같은 거네. 뭐 이게 같은 거야 이거. 몇 번 해보면은 한 번 해보면은 대충 이렇게 되겠구나. 바를 붙이면 이렇게 그 전체 한 거에다가 전체 바를 붙이면 똑같구나라는 거 뭐 그냥 알 수 있어. 이건 전체 이 Z1 분의 Z2의 바를 하는 거랑 Z1 바분의 Z2의 바 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디라이브 한번 해보세요. 디라이브. 이건 숙제. 내가 안 되겠어. 오늘 숙제가 요거 숙제 1번 요거 하면 드라이브 해보고 해서 하고 요거 드라이브 해봐. 자기가 손으로 적어봐야 돼. 손으로 드라이브 해보라고. 이거 그냥 그대로 보고 뺏기지 말고 뺏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숙제를 사실 그만두게 내가 좀 뭐 정리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 숙제를 내놨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냥 그대로 필기하면서 그걸 숙제로 제출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숙제 채점하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 뭐 하나하나씩 체크해가지고 뭐 또 적고 또 잘 했나 뭐 이런 거 다 체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이걸 체크를 해보니까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 시간만 낭비되고 여러분도 낭비되고 괜히 그래서 뭐 안 하기로 했어 그런 거. 그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요런 거 오늘 숙제 요거 드라이브 하는 거 이거 보고 그대로 뺏기지 말고 제발 내가 부탁인데 어차피 베껴도 해야 되잖아. 어차피 베껴도 시간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 요렇게만 해놓고 요렇게 곱하기 해놓고 요 뒤에 거는 막아두고 이 뒤에 거 이렇게 막아두고 이거 막아두고 이렇게 이 보지 말고 이런 거 이 보지 말고 네가 당신이 해보라고 자기가. 그래야지 실력이라는 게 늘어 하나씩.
뒤에도 또 뭐 얘가 예제 문제로 나올 텐데 그다음 요것도 좀 해보세요. 요 부분 요것도 내가 이게 이 숙제 요것도 한번 해봐야 돼. 요 드라이브 하는 거 다 해보세요. 요 뒤에 거 근데 보고 그냥 그대로 베끼지 말고 그 베끼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요거 딱 치우고 요렇게 내가 이거 그래 Z1이 아까 여기 보니까 X 플러스 YI라고 했더라. 그럼 요거 치우고 요거 다 치우고 요거만 가지고 내가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내 실력이 는다고.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이거 여기 있어. 요것도 한번 본인이 해서 요것도 예, 같다라는 거. 요 1번 요 식하고 1번 식하고 2번 식이 같다라는 거. 요쪽 이퀄이 다 같다라는 걸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 숙제로 이거 내주. 요것도 한번 드라이브 해봐. 요것도 넣어가지고 3번 해서 뭐 3번 같이 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적지 말고 그냥 뭐 이거 내가 적어 있으니까 뭐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이거 뭐 넘어갑시다. 이거 뭐 좀 이런 거 곱셈하는 거 이것도 다 본인이 해보세요. 이거 다 숙제야. 이거 다 해보세요. 이거 요게 주어졌을 때 뭐 잘 모르겠으면 이거 다 이거는 이제 없애야 되겠다. 이런 거 없애야 되겠다. 이거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거 지금 안 내고 이거 더하기 했을 때 뭐 곱하기 했을 때 이런 거 다 이거 없는 상태에서 이거 해보라고 이거 따라가지 말고 이거 뭐 이거 요거는 공역 수수 곱셈은 이거 나오네. 그다음에 요런 것들도 이거 문제 이게 나오잖아. 예제 이런 것들 다 구해봐. 이거 다 숙제야. 숙제해서 이제 뭐 이제 A4지 집어서 앞장에 뭐 이렇게 표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 따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일 A4지 제일 위에 이렇게 숙제 A4지에다가 제일 첫 장에만 하면 돼. 첫 장에만 숙제 하라고 하면 A4지 있으면은 이게 제일 첫 장에 여기에만 뭐 자기 누구 이름 뭐고 학번하고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이게 전자수학 수학 뭐 숙제 뭐 오늘 며칠이야? 05, 04 이렇게 되나? 0504, 04 이렇게 적어가지고 학번 이름 이렇게 적어서 뭐 페이지 넘어가면 이렇게 집어가지고 뭐 이렇게 제출 다음 시간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제들 다 한번 풀어보세요. 뭐 이건 다 할 수, 이것들 다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이게 나오는 예제들을 내가 이거 다 이거 뭐 센수학에서 내가 가져온 거야. 고등학교 센수학, 고등학교 1학년 센수학에서 뭐 다 할 수 있을 텐데 뭐 내가 혹시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 지금 한 고등학교 1학년 지난 지 한 3년 됐잖아. 물론 뭐 숙수가 고등학교 1학년 나온 거 맞지? 그러니까 2, 3학년 때 수능이 안 배우네. 그러니까 이미 다 잊어버렸겠네. 그래서 한번 트레이닝 하는 걸로 해서 요거 시험 보는 걸로 보고 여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함수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그래프를 볼 텐데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뭘 보라고?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이걸 제일 먼저 보라고. 여기서는 XY라고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관계 이게 뭐 직선이 되어 있네, 이게 포물선이 되어 있네, 이거는 그 다음에 봐야 돼. 제일 먼저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뭘 보라고? X와 Y가 뭐라는 건지를 제일 먼저 보라고. 뭐 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자과나 뭐 물리나 이런 데서 제 X축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 다 타임이야. 시간의 관점에서 본다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그 관점에서 보기는 한데 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게 타임 대신 이상한 게 뭐 I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은 주로 두 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함수 방정식 풀기하고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방정식으로 이제 이게 원래는 대수라고 해.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게 데카르트가 이 처음으로 좌표계를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거 뭐 이 그래프 이 그래프 y는 ax 그러니까 ax 플러스 b하고 이게 ax라고 또 다르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그 방정식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 물론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야. 2차 방정식으로 풀어라 하면. 근데 이걸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어. 이거를.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번째로.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y는 ax 플러스 b하고 y는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c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표현해 가지고 이 두 개의 이 근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냐? 이 2차 평면상에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되는 거잖아. 근이라는 만나는 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원상에서 그림으로 볼 수 있다고. 그림으로 그걸 훨씬 좋아. 훨씬 편하다고.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어라고 하면은 뭐 물론 2차 방정식은 뭐 쉽지. 그리고 뭐 3차 방정식은 사실 어려워서 좀 얘가 좀 안 맞긴 한데 뭐 2차 방정식으로 뭐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접한다 뭐 D가 0이다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이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좀 그나마 좀 대충 감은 잡을 수가 있거든. 그냥 이 2차 방식을 바로 푸는 것보다도 이 그래프로 2차원 평면상에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훨씬 더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이 방정식 풀이는 그냥 이거는 뭐 방정식으로 그냥 수식으로 푸는 거고 이 방정식 풀이는 수식으로 푸는 거야. 그냥. 이퀄을 해서 뭐 하고 뭐 같다 이런 걸로 이퀄로 푸는 거고 여기서 함수 풀이는 뭐 어떻게 된다고? 이게 좌표 평면에서 교점을 찾는 거야. 사실. 같은 걸 말하는 거지만은 어프로치 자체가 전혀 달라지고 훨씬 더 함수가 이게 2차원 평면상에서 뭔가를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이거 쭉 하면 여기서 만나거든요. 이 두 개가 이 두 개 방정식의 근이잖아. 이게 근이라고. 근 1, 1이고 근 2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y x축이 뭔가 기울기가 어떻게 변할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예상하기가 쉽다고.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10이었는데 이게 뭐 9.5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y 절편이 8이었는데 이게 7이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라는 걸 이걸 보면은 이게 8이었는데 b가 이게 y 절편이 8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게 만약에 7이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그러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7이면 그러면은 x축으로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되고 작은 거는 좀 더 커지겠고 y축은 여기서 좀 더 커지겠네. 좀 더 줄어들겠네. 이런 걸 우리가 그걸 보면은 대충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을 구하는 것 자체는 아무나 할 수 있어. 방정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조금 우리가 팩터가 조금 변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요 그래프를 보면은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는 거지. 풀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대충 이런 경향이 있겠구나라는 걸 그래프를 보면서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훨씬 좋은 거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2차원 평면상에서 뭐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텐데 이거는 완전 혁명이야. 완전 이게 내가 볼 때는 수학에서 좌표계를 도입하기 전하고 도입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이게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저 그런 거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다른 세상이야. 이게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이거 교점을 찾는 걸로 이제 문제가 바뀐 거지. 2차 방정식에서 그냥 방정식을 푸는 거였는데 교점 찾기로 이제 바뀌었다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 뭐 알아? 뭐 이게 아마 철학 할 때 뭐 배웠는데 나는 생각한다 코로스 존재한다. 뭐 코기토 에르고즘이라고 그런 뭐 하여튼 우리 할 때는 늘 윤리 시간에 윤리 시험이 늘 나왔던 사람이어서 나는 뭐 익숙한데 여러분 요즘 최근 난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 이 완전 그 사람이 이제 좌표계를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하면 직교 좌표계라고 직교. 그러니까 데카르트라고 해서 대가 주로 뭐 정관사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카르테시안 카르트가 만들었다고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터 아니면 직교 좌표계를 해. 이걸 직교라는 게 이게 직사각형이 이 영어로 뭐냐 렉탱글이거든. 렉탱귤러 이렇게 렉탱귤러 코디네이터 이렇게 얘기해. 렉탱귤 또는 우리가 딱 XY 축이 직각으로 돼 있잖아. 직각으로 돼 있잖아 이게. XY 축이 직각으로 돼 있잖아. 근데 내가 벡터 할 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거 왜 직각으로 한다고? 왜 80도는 왜 안 해? 왜 이게 직각이어야 되는 거야? 왜 60도 왜 안 해? 이게 XY 축 이거 왜 60도를 안 해? 왜 하필이면 직각이야? 왜 100도는 안 한 거야? 왜 10도는 안 하고 왜 하필이면 90도야 이거? 왜 90도를 하는 거야? 왜 90도래? 왜? 아니 왜 이거 60도짜리는 왜 안 해 이거? 왜 사람들이 왜 6도 안 하고 왜 80도 안 하고 왜 60도 하는 거야 이거? 어? 물어봐야 되겠다. 정경우 왜 없어? 이대현 이대현 어
뭐라고? 잘안 들려. 그렇지. 오케이. 이게 이렇게 해봐. 이게 직각 이면은 어떤 이게 사실은 뭐 지난번 얘기했는데 두 벡터가 이렇게 하면은 x축으로 나타내면 1,0이고 y가로 하면은 0,1이 이제 이게 기본 벡터거든. 이 두 개의 콜리션을 구하는 걸 이걸 내적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내적을 했을 때 이게 제로가 된다고 이게 제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내적을 했을 때 관계가 없기 때문에 x하고 y가 따로따로 놓을 수 있다고. 이게 90도일 때만. 이게 60도로 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x를 어떤 걸 잡았을 때 y도 계속 변해야 되거든. 이게 90도로 잡았을 때만 이게 뭐야? 90도로 했을 때만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하여튼 90도 왜 우리가 90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알게 되면은 뭐 그런 큰 의미가 있어. 나중에 이제 이게 콜레이션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 이번 수업은 아니고 다음 아마 응용수학 이런 데에서 뭐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디멘전은 뭐 그냥 점으로 표현 가능하고 하나의 원디멘전은 뭐 하나의 변수 점으로 하나의 뭐 하나의 수로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하나의 수. 하나의 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이게 이 선으로 이거 뭐 선으로 해야 되겠다. 선이 더 낫겠다. 선, 선으로 표현하는 원디멘전이니까 뭐 이게 다 이미 아니 뭐 초등학교 때 아마 처음 이 좌표 이게 수직선이 아마 나올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자연수면은 이렇게 쉽지 뭐 0, 1, 2, 3, 4 이렇게 되고 이제 요 뭐 분수는 여기 뭐 중간에 들어가고 뭐 루트까지 해야지 이렇게 뭐 된다는 거. 이건 뭐 다 아는 거고 2D는 이제 이게 뭐야? 2D는 이제 평면으로 가는 거지 평면. 표현이 가능한 거. 평면에서 표현이 가능.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 두 가지.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의미는 크게 의미는 없어. 실제로 우리한테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좋아해. 중요한 거야. fx. 그러니까 x라는 관점에서 x라는 인풋에 의해서 y라는 거. 이 y는 fx라는 이 의미가 이거야. 이 뭐냐면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말하는 거잖아. 아웃풋.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이게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f라는 펑션을 나왔을 때 이게 fx라고 하잖아. 이거를 우리가 그냥 y라고 이름을 붙인 거라고. fx라고 계속 이름 붙이기가 힘이 드니까 귀찮으니까 쉽게 그냥 y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야. y 아웃풋을. 그래서 요거는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대부분의 그래프라는 건 다 요 두 번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x가 뭐일 때 y가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관계.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1번은 x, y라고 점 찍어놓은 이거 점이야. 그냥 x하고 y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러니까 두 개의 수를 그냥 하나에 표시한 거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 관계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 이 점으로부터 나오긴 해. 뭐 억지로 얘기하면은 뭐 이것도 뭐 사실 뭐 이게 관계이긴 하지만 이게 관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매이에 6월 달에 뭐 이게 7월이니까 뭐 이게 이게 뭐 매일 한뭐 10일 정도 13일 뭐 이렇게 되겠네. 뭐 15일 11일 합시다. 뭐 그럼 이게 5월 11일 때 이게 뭐 한 뭐 주식 가격이 나도 처음 봤는데 이게 뭐 350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10일 때 350이다는 거 이게 10일 때 350이다 이런 점을 표시하기는 해 사실은. 이것도 뭐 엄밀히 얘기하면은 뭐 두 개가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이 2번에서는 이 점이 x 값일 때 y 값을 나타낸다. x 값일 때 y 값을 나타낸다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있는 거고 1번은 전혀 관계가 없어. x일 때 y라는 이게 3,2가 3일 때 2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전혀 다른 거야. 3하고 2는 전혀 다른 얘기야. 그런 걸 나타낼 때 하는 건데 이게 뭐 주로 뭐 표현을 하지 않지만은 뭐 이게 이제 복소수일 때 이게 나타나는 거죠. 요거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던 이게 이제 3D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이게 직각좌표계, 그 다음에 뭐 원통좌표계, 구좌표계 이렇게 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직각좌표계를 많이 쓰지. x, y, z 이렇게 많이 쓰고 우리가 이거 직관적이야 이게. 직관적이고 이거 어떤 선이 지나갈 때 어떤 뭐가 이게 이게 전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선이 지나가면은 그걸 표현할 때 이게 편한 거지 이게. 이 선이 쭉 지나갈 때 옆으로 계속 동그랗게 계속 라인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성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표시할 때 이게 원통 좌표계 실린더리칼 코디네이터가 굉장히 잘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차지 같은 거, 뭐 E 같은 거 이게 보면은 사방으로 다 퍼진다고. 뭐 예를 들어 그뿐만이 아니라 뭐 중력장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지구에서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중심으로 모든 무게가 있다고 할 때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 힘을. 그 뭐 똑같이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썼냐 저걸 썼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뭐 우리는 별 상관은 없어. 3D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D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점을 표시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그리고 그림 같은 걸 보면은 3D로 보면은 막 멋있고 이렇게 돼. 2D보다는 3D가 더 훨씬 더 멋있게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는 잘 안 써. 공학하는 사람들이나 과학하는 사람들은 잘 안 써. 그냥 뭔가 보여줄 때, 우리 이렇게 멋있는 그림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할 때는 좀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쓴다. 왜냐하면 왜 안 쓰느냐? 처음에 이 3D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평면 우리가 이 나타낼 때는 3차원이지만 이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2차원 평면상에 나타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내가 점을 찍었다 여기서 점을 찍었다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점인지를 알 수가 없어. 이게 알 수가 없다고. 점의 위치를 확정하기가 이게 어렵지 힘들다. 뭔지 몰라 이게 점을 찍어 나면 이게 도대체 x, y, z 값이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렇게 여기처럼 이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나면은 요점 P점 있잖아요. A, P, C 이렇게 돼 있으면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놔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X축으로는 A고 Y축으로는 B고 Z축으로는 C구나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은 이 보조선을 긋지 않으면은 내가 이 점을 보고 몰라 이거를 알 수가 없어. 애매모호하다고. 애매모호하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싫어요. 싫어요. 과학하고 공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매모호한 걸 매우 싫어, 매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뭐 표현을 막 그냥 뭐 저기지만 막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고 막 그러잖아. 불러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 뭐 굳이 막 내가 그 사람 싫다라는 걸 뭐 표현을 안 해도 되니까. 뭐 둘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적어도 이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공학하는 사람들이 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단순하게 보이지. 단순하게 보여. 예전에 그 뭐야 뭐 비트코인인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암호 때문에 저기 정재승 교수가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나와가지고 그때 뭐 유시민하고 막 할 때 뭐 혹시 본 적 있나? 그 백분 토론인가 뭐 하여튼 뭐 토론 나와가지고 완전 내가 볼 때는 뭐 정재승 교수가 훨씬 똑똑한 것 같은데 근데 말은 이제 뭐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이제 뭐 유시민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우리는 클리어하게 뭔가를 하나를 집요하게 그걸 해석을 하려고 그런 거고 그쪽 사람들은 이제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랑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3D도 멋있지만 우리는 주로 2D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그래프 중에서 3D는 거의 없잖아. 왜 그러냐면 일단 표현하기도 어렵고 표현해봤자 이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정의 위치를 확정하기가 뭐 쉽다. 뭐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딱 포인트가 딱 찍힌다고 1,1 그럼 x가 1일 때 y가 있구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3,3이다 이러면 딱 이게 포인트가 딱 되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딱 이게 클리어하게 딱 알 수가 있거든 우리가. 이 점을 여기서 지금 찍어봐. 이 점 찍어봐.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점이 뭘 말하는지 모른다고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 뭐 여기까지 합시다. 뭐. 질문 있나? 질문.